늘 사랑하는 남자 성식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 가보셨죠? 옆에서 한우상 하면 한우상 질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음에 초대를 안 해요. 강사들은 뭘 먹고 살아요? 박수하고 호응도 먹고 살아요. 2013년도에 MPL 기초 강의안 가지고 막 쓴 책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꼭 2번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3세까지 찍었고요. MPL 책에서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은 뭐야?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을 꼭 읽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책을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해서 잘 썼다. 제가 썼지만 잘 썼어요. 아주 쉬운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왜 경매보다 MPL, GPL이 좋은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3가지 소중한 금이 있는데, 첫 번째 금은 황금입니다. 여러분 황금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손 드신 분들은 황금 더 많이 보시고 안 드신 분들은 조금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내가 더 신이 납니다. 저도 황금을 좋아해요. 제가 MPL 하는 이유는 왜 해요? 돈 벌려고 해요. 저는 학자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에요. 학자 50%, 사업가 50%인데 사업가 쪽이 좀 세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황금을 좋아했냐면, 전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을 걸어 들어가야 되고, 저도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1시간을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살았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아버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5남매 중에 너는 차남이니까 장학금 받고 전문대를 가. 뭐 우리 고향에 전문대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일주일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축을 했습니다. 다시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뭐라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4년대 대학을 나왔고 직장을 취직했어. 열심히 일했어요. 제 꿈은 뭐였냐면 제2의 이명박 씨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현대건설의 이명박 씨는 신화였어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일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과장 달 때 1년 먼저 달았어요. 대기업에서 과장 달 때 1년 먼저 달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라이죠. 얼마나 직장생활에 충실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협력업자 사장님 오시더니, 성 팀장, 왜요? 언제 돈 벌어? 직장생활에서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게 뭐요? 그랬더니 주식을 알려주더라. 근데 그분이 고마운 게, 이번부터 올라가. 그런데 올라가. 상한가 도망쳐. 야, 이제 조정이야. 그랬더니 막 떨어져. 이게 돈 벌기 쉽더라고. 그래서 300 넣었다가 500 넣었다가 1000 넣었다가 1억 넣었다가 근데 돈이 뭐라 그래야지? 그거 보고 정신이 나갔다 그래야 되나 미쳤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미술을 치기 시작하는. 그래서 미술을 딱 치고 막 좋다고 집 산다고 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빌딩 2개에 비행기가 가서 딱 키스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날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 파란불이 켜지면서 한가를.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반대매매 맞고 신용불량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얘기했어요. 가능하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라. 실업급여 처음 국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저는 생활협력했어요. 지하실 전전했고, 지하실 속에서 애가 어렸을 때인데 어떻게 해요? 들고 뛰었죠. 폐렴 앓고 감기 앓고 한강다리도 건너갔어요. 근데 뭐야? 자살도 용기가 있어야 하더라고. 안 되겠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지금 나오까지 저는 월요일날 나와서 토요일날까지 밤 10시까지 일해요. 요즘에는 워커홀릭에 빠져가지고 후회는 막심하지만 돈이 좋은 것 같아요. 연락 안 오던 친구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은행 전화 오면 내 목에 힘이 빡 들어가기 시작하고, 은행에 가서는 이제 대여 공부 좀 달라고 그러고, 돈이 그 사람의 품격을 좌지하고 현실 속에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은 소금이에요. 돈만 벌어가지고 사람이 황폐하기 때문에 저도 봉사활동 조금 한다고는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국가가 가져가는 거 싫고 내 주머니에 나가는 게 싫은데 어쨌든 간에 조금의 봉사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얘기했고, 세 번째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제가 여기에 예전에는 뭐라고 썼었냐면 필사즉생이라는 단어를 여기 위에다 써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뗐어.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근데 그동안 저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살았어요.
친구 안 만나고요. 커피숍 안 가고요. 밥 5,000원 넘으면 안 먹어요. 근데 요즘에 바깥 별로에서 9,000원에서 10,000원이야. 10,000원만 넘어가면 지금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해. 떨어. 그런데 난 지나가면서 이해가 안 가. 대학 캠퍼스에서 5,000원짜리 밥 먹고 별다방에 가서 9,000원짜리 커피 먹는 애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빠, 그것도 문화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사시다 보면 여러분 청년분들은 사진 찍으라고 안 찍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무슨 날? 젊은 날이야. 앞으로의 사진은 더 늙은 사진. 어디가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찍으셔야 돼. 가장 젊은 날이다라고 보시고, GPL이 있는 곳에 LPL이 있다. LPL이 있는 곳에 경매가 있다. 경매 시작은 MPL이다. 그 다음에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라는 답은 나는 경매보다 MPL이 좋다 책에 써놨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서 뭐 돈을 탕하지만 명색이 박사예요. 박사인데 몇 년 썼다? 2014년에 땄어요. 뭘 가지고? 부동산 담보 FPL 투자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 2014년도면 논문 쓰고 강의할 정도 됐으면 뭐예요? 남보다 많이 앞섰죠. 앞섰고 2014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제 명칭 중에 하나는 박사라고도 해요. 근데 밤에 가서 무슨 박사야 그랬더니 성박사 그랬더니 술집 가면 오해해. 그죠? 성박사. 좀 이상한 거 떠들지 않나요? 이제 명칭이 성박사라고도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처음 볼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이게? 경매 열람서. MPL 매입의 꽃은 풀이죠. 은행에서 나오는 뭉탱이, 묶음이잖아. 풀림, 풀. 2014년도에 경매 열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때 옛날에는 이렇게 책으로 줬어요. 몇 박스씩. 지금은 PDF 파일로 줍니다.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2013년도야. 2013년도도 저는 풀 입찰 업체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한다라고 자부하고 사례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강의를 깨질 자신도 있어요. 어느 누구하고 붙어서 MPL에서는 지지 않는다. 하지만 저보다 제 고수들은 많습니다. 강의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수들은 아주 많아요. 현존하는 강사 중에서는 저는 뭐 대한민국의 넘버 1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나는 경매보다 MPL이 좋다 책은 몇 년도에 쓴 책이에요? 2013년도에 쓴 책이에요. 책 써서 또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많이 못 벌더라고. 책도 안 써. 앞으로 경매책 하나 쓰고 공매책 하나 쓰고 이제 책은 그만 쓰고 죽을 때 수필집이나 하나 쓰는 게 제 자그마한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뭐야? TV도 많이 나왔어. TV에 나와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많이 했고, 경매 사례에 있다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 강의도 오래 했죠. 요즘에는 주로 뭐가 중심이에요? 경매, 공매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몰라.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잊혀진 서태지야. 그래가지고 MPL 쪽에 주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 경매 실무화 전략 맡아서 강의 부분을 하고 있고, 어제 또 뭐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근데 지방 가가지고 2시간씩 갔는데 말이야. 거기서 30만 원 받는데 교통비가 15만 원이야. 그럼 적자야?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냥 실력이 없어 못하거든. 대학 강의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경매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경매 MPL 투자 많이 해봤고, 상가 투자 많이 해봤습니다. 상가 쪽은 제가 더 잘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 한 오랜 기간 동안 상가 점포 개설 및 개발 팀장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전국에 15만 이상의 도시는 다 가봤어요.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선물 하나 줄게.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어제 이 강의 들으려고? 워싱턴. 네, 안 가봤어요. 저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주도에서 오고, 제일 멋진 분이 제주도 옛날에 상하이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실 채권이 외제야. 외제. 언제 우리나라가 수입했어?
IMF 때 수입한 외제 상품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다 영어야. 내가 박사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원문 가지고 발표하라 그래서 가장 애로점이 있었는데 대부분 언어야. 그래서 NPL이라 그래. Non Performing Loan. 아유 어려워. 다 영어로 그러는데 수입산이라 그래. 그다음에 토지 경매 또 대전 이상의 토지는 다 가봤어요. 유치권 소송도 직접 해보고 법정지상권 소송도 직접 해보고 가등기 소송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명칭을 NPL 경매 강남대학으로 규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필을 보면 사이버대 겸임교수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대에서 불러도 저는 안 갑니다. 딱 건대에서 부를 때는 언제만 가? CEO 과정만 가. 불러주면 가끔가 CEO 과정이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은행 직원들한테 NPL 교육을 해요. 여신 직원들한테. 그래서 지난 분기에 갔다 왔고 하반기에 가는데 거기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하루 한 번 가면 3일 내내 9시부터 6시까지 저 혼자 강의를 해요. 지금은 현재 자산관리공사 캠코 이름이 이제 잊혀진 서체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럼니스트로 올 1년 임명을 받아서 분기별로 하나씩 칼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대 치고 경영을 하고, 근데 뭐 학부 과정은 많이 했어요. 건대도 하고 광대 오래 하고 대림대 하고 중개사협회 중개사들 사전교육 강의도 많이 가고, 뭐 인천도시공사 심의위원으로도 가고, 인하대학교 부동산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로도 갔는데, 저도 이제 이런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NPL을 하고 경매, 공매, GPL,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공부를 열심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요, 부동산을 51%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 강의 내용의 49%는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51%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누가 맨 정보지들을 많이 돈 주고도 보고 사설로도 어젠가 메일이 하나 딱 왔어요. 똥 한 대 맞았어요. 뭐라 그래요? 망치를 들고 머리를 찌르는 거야. 뭐라 그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어제 받은 메일이야. 특별하게 생각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그리고 투자를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기존의 자기의 이러한 생각들이 다 맞다라고 하지 말고, 저도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49%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단어예요. 따라 한번 할까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거를 망치로 때리십시오. 의식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NPL과 투자 상품이에요. 투자에 대한 정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투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3가지 정답이 없는 것이 있죠. 인생은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또 뭐였지?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게 3가지 없는 건데, 투자에도 정답은 없다. 그래서 자신의 맞는 상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 좋으신 분들은 예금하시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예금이 정답이었어요. 새마을금고 7%! 줄서 100m 팔아놓고 7%면 오피스텔 수익률 4%보다 낮죠. 테헤란로 수익률 2.5%, 3% 상가 수익률보다 나니까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금리는 투자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요. 지금은 예금이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보험, 주식. 저는 주식은 했다 하면 NPL에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부 체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식을 안 본 지 3개월이 됐는데 뱃살이 나오고 살이 포동포동해.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 이렇게 좋은 거를. 그래서 역시 여윳돈이 있으면 근질근질 해가지고 주식 넣고 다른 데 넣고 그러는데, 다행히 내가 안 넣은 거는 코인은 계좌가 없어. 그거 했으면 24시간 정신병자가 됐을 거야. 그래서 주식은 나하고 안 맞구나. 좀 국채, 단기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위기가 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국채, 비트코인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이 좋구나. 앞에서 얘기했던 예금, 보험, 주식, 국채, 비트코인보다 부동산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용 가치가. 내 집이야. 근데 나중에 떠나고 나니까 뭐요? 처분 가치가 있어. 처분 수익에서 부동산이 최고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을 투자할 때 중개사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경매, 공매, MPL, GPL, 청약, 금매물, 갭투자 다 좋은 상품이에요. 갭투자할 때 방문 가서 제가 막 사라 그랬어요. 왜? 전세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갭이 90%까지 붙으니까. 노원구가 그랬습니다. 다 돈 벌었어. 그때 내가 안 한 게 후회스러웠어요. 지난 정부에서 갭 투자 안 한 게 후회스러워. 2년 딱 끝나고 되자마자 하고 2년 후에 2021년도 11월 달에 딱 팔았으면 100채만 샀으면 나 강의 안 해도 돼. 그것도 좋은 상품이에요. 뭐만 알면 오늘보다 내일의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좋다. 저는 부동산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동산학 박사예요. MPL 박사이긴 하지만 우리 과가 부동산 학과입니다. 부동산 박사인데 부동산이 뭐예요? 그럼 잘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토지와 정착물이다. 토지와 정착물이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부모님 그럼 뭐요? 하나같이 보이지만 성격이 틀려. 아빠의 성격은 뭐요? 나는 자연인이다 봐. 막 그런 여자들한테 자연인 본다 그러면 막 짜증내. 근데 엄마는 또 뭘 봐? 뭐 타워 팰리스에 사는 여자들 이런 거 본단 말이야. 서로 생각이 틀려요. 토지와 건물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정부증명서를 떼서 토지는 몇 평, 건물은 몇 평인가를 보시고 그것을 가격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TV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경매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요? 다세대 경매, 다가구 경매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따져. 시세 나누기 토지 지분. 상가 나오면 시세 나누기 토지 지분. MPL 나오면 채권 최고의 나누기 토지 지분.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어봐. 그럼 서울의 25개구는 내가 대충 머릿속에 있죠. 관악구 낙성대 신도림, 이종, 4천, 3,500, 준주고, 6천, 7천, 공업지역 더 비싸겠지. 대치동, 무적하겠지. 노원구, 3천, 4천. 서울에 있는 취사는 알아야지. 시국의 부동산의 토지 시세 정도는 알고, 아파트 시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부동산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지만 자기 집에 대지 지분을 아시는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 그럼 진짜 모르시는 분. 손 안 든 사람 나가세요. 오늘 못 잡는 거예요. 나가. 자기 집에 대지 지분을 모르신다는 분. 우리 세 분은 우리 어르신 나가시죠. 그러면 저는 얘기해서는 좀 까칠하다는 얘기를 왜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자꾸 참여하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참여 안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꿈이 뭔지 알았어요? 김혜수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김혜수하고 결혼 못했어. 왜? 용기가 없었어. 꿈과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돈 받는 강제 절차가 경매예요. 그래서 경매 장점은 뭐야? 가격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 저는 경매 오래 했습니다. 20년 이상 경매를 한 사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PL을 강의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 학장님은 뭐야? 경매를 안 하실 것 같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경매 사례도 내가 했던 사례도 넣어놨어요. 단점은 뭐냐면 경매하고 MPL이 부딪히면 MPL이 100점 100승입니다. 물론 그런 물건을 보는 방법은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부실채권은 뭐야? 간단해요. 그냥 이체가 몇 개월? 3개월 연체되면 우리는 부실채권 MPL이라고 그러고 또한 원금이 연체되면 그것 또한 MP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PL과 경매가 결합하면 천하무적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유익투자와 배당투자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은 못해 그러는데 개인도 MPL 투자 할 수 있어요. 일단 사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 이영은 어르신이 MPL이 뭐야 그러는데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혼자만 돈 받을 권리. 돈 받은 권리.
그게 NPL이에요. 돈 받을 권리를 사오는 게 NPL 채권 투자예요. 더 어렵게 얘기하면 근저당권부 채권 사오는 거가 NPL이에요. 그건 1단계예요. 2단계는 또 뭐가 있어? 무담보 채권도 있어. 카드 채권, 병원비 채권 이렇게 한 사람들은 1,000억대 벌었어요. 저는 담보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또 뭐가 있어? 아까 제가 신용불량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신용불량 졸업했어요. 뭘로? 워크아웃으로. 근데 그때 바보짓을 했지. 바로 회생으로 들어갔으면 짧게 끝나는데 워크아웃은 8년이야. 원금도 잘 할인 안 해줘.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희생부터 넣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몇 년? 3년으로 줘. 3년이면 다시 신용이 그런 채권을 사는 또 NPL 파트가 있어. 저는 그것도 사봤어요. 그러면 매달 차주별로 채무자별로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막 들어와요. 은행에서. 그런 채권 투자 방법도 있고 또 PF 채권도 있고 그리고 담보와 무담보 채권도 다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매입채권 대부업체로서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NPL 투자와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로 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실채권! 제가 어느 날 은행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은행 직원이 어느 날은 7억을 넣었다가 어느 날 다음날 7억이 들어와. 어느 날은 10억을 넣었다가 10억이 들어와. 어느 날은 5억을 넣었다가 5억이 들어오니까 그거 이상하잖아. 사장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 NPL 하는 사람이야. 뭐라 그래? NPL이 뭐예요? 은행 차장님이. 부실채권인데요. 누구니 뭐라 그래? 부실한 걸 왜 해요? 그래? 맞아. 이거 나의 언어구나.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잖아. 당신들에게는 고정이야 여신이에요. 어머나 그게 그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경매 넘어간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 근데 뭐가 좋은 거냐? 부동산은 우량해. 부동산은 좋은데 뭐가 불량한 거야? 찍지 마세요. 녹음하지 마세요. 다시 들으면 오케이. 부동산은 우량하지만 뭐가 불량한 거야? 채무자가 불량한 거야. 왜? 갑자기 사업하다가 망했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 갑자기 월세 들어오던 게 안 들어와. 채무자가 불량한 거지 부동산이 불량한 건 아닙니다. 근저당권부 채권, 근저당 투자는 물건 대부분은 무량. 그냥 아파트 채권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채권은 권리 분석할 필요 거의 없습니다. 경매 물건 권리 분석할 거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채권. 단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그때 시세만 보세요. 시세가 10억인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0억이나 8억이면 선순위 임차인 99.9% 없습니다. 권리 분석할 필요 없어요. 시세가 10억인데 근저당이 3억이야. 그러면 98% 선순위 임차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99% 뭐야? 대출 끼고 삽니다. 가끔 강의하다 보면 내가 집 설문조사를 하면 뭐야? 돈 대출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강의하는 사람 중에 너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사기꾼. 1000억 있거나 100억 있으면 강의 하면 안 됩니다. 저는 100억이 회점이 있으면 강의 안 합니다. 아직 100억이 없어서 100억이 있으면 저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한 돈을 가지고 뭐해? 그것 또한 욕심 탐욕이야. 단지 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00억이겠지. 근데 거기에 대출이 얼마? 80억이 있지. 그럼 순자산이 얼마? 20억인 게 맞지. 우리나라 상위 1%는 순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2021년도 기준으로 29억인가? 그거 보신 분? 29억이죠? 29억, 예? 그래서 올라가지고 작년도 33억이라고 신문에 써놨어. 그죠? 저도 신문 봐. 나 박사야. 경매 NPL 도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 심리적 변수를 알기 위해서 신문도 많이 봅니다. 그래. 저는 1% 안에 들어가요. 그래도 강의해. 근데 100억이 있다? 강의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라지는 날 여러분들은 저를 뭘 알아주면 돼요? 100억 벌었, 순자산이 100억 벌었구나. 그러면 이제 강의 안 합니다.
순자산이 100억 있는데 강의하는 놈들의 99.9%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제 강의를 잘하면 사기꾼인가요? 좀 땡땡거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 돌아가는 거 싫어해요. 세상을 어렵게 긴 시간 동안 살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은 똑같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시간은 똑같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서 네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써야지 왜 시간을 헛티 쓰냐의 개념에서 저는 접근을 합니다. GPL은 또 다른 월급 통장을 만들자. 이거는 GPL 강의도 MPL하고 GPL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부동산 못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투자할 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이 100억 있잖아요. 100억 있으면 현장 조사 갈 필요 없습니다. 투자해주세요. 사람들 100m 씁니다. 돈이 5천 있잖아요. 내가 현장 가야 돼. 돈이 3천 있잖아요. 내가 가야 돼. 왜?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돈이 없어요. 저는 1,500만 원을 투자해서 2,900만 원 벌었어. 매각 금액, 이거 틀렸어. 내가 오타 쳤어. 이거 매각 금액이야. 내가 1,500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어? 처분이익 2,900. 187%. 그 계약서도 있어. 임야 142, 형 낙찰 1,560. 근데 내가 높게 받았지. 왜냐면 최저가액이 870인데 1,500에 받았어. 저는 이 도로를 먹고 뒤에 있는 펜션을 먹으려고 무조건 높게 쓴 거예요. 근데 펜션은 제가 MPL 채권으로 사오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도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도 여기에 펜션, 여기도 펜션, 이 앞에 도로야.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도로의 한계점은 뭐야? 사주 남이 결혼하자고 할 때까지는 결혼 못해. 내가 여기 가서 결혼하자고 가는 순간 뭐요? 수익이 안 나. 그런 한계는 있어요. 주권도 있고 숙박시설, 펜션, 여기 펜션을 앞에 보면 서울에도 싼 물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안 다녀서 그래. 돈을 벌고 싶은 방법을 모르거나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을 언제 사요? 그냥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 3개를 정해가지고 그 앞에 부동산을 2개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보세요. 금매물 나옵니다. 어쩌다 가가지고 문두들이니까 중개사님들이 뭐라 그래? 아 이거 유동 고객인가 보다. 물건을 안 주는 거죠. 내가 일반 매물로 진짜 집을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단지 3개를 정해서 단지별로 2개씩 일주일에 한 번씩 탐방하시고 가격 분석을 하세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저는 2019년 1분기가 오면 무조건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려오다가 2020년도 가격까지 내려와다 지금 반등했어요. 대의 변수에 따라서 변동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